안녕하세요. 연무동산입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거는 아파트는 재건축, 빌라, 단독주택지는 재개발 이렇게 알고 계시죠? 대체로 맞는 건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규제 비교, 초과이익 환수. 재초환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재건축은 최대 50%까지 환수한다. 즉, 재건축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이 5억이 나면 최대 2억 5천까지 환수를 할 수 있는 제도죠. 이번에 서울의 서해그랑블에서 세대당 700만원 최초로 재초안을 받았고, 지금 반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에는 가구당 최대 2억에서 5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가. 자, 반면 재개발에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분양 신청 거주 의무 기간은 재건축은 2년이라는 거주가 있어야 되고요. 반면 재개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합은 지위 양도 제한, 즉 입주권,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거, 조합 인가 후에는 제한을 받고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후에 지위 양도를 제한받습니다. 자, 임대주택 공급은 재건축에서는 권장사항이고요. 재개발에서는 최대 30%까지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걸 보시면 임대주택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되는데요. 비중은 지자체별로 지자체장이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30%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발하는 것. 열악한 기반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해서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재개발은 공공성을 띈 사업이다. 그래서 주거 환경 자체가 도로가 없다든 도로가 빈약하다든지 수도, 전기 등이 새롭게 지어지는 정비 기반 시설 자체가 좀 좋게, 정주 환경이 좋게 바뀌는 게 재개발이고요. 재개발에는 별도의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안전진단 통과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아파트 재건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정비 기반 시설이 이미 잘 갖추어진 주택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것. 도시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부릅니다. 도정법 시행령에선 준공 20년이 넘거나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주택을 재건축 대상으로 규정하며 서울의 경우 준공 30년 이상,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준공 30년을 재건축의 기본 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흔히 아파트 밀집지역은 재건축,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1만 가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정비 기반 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건축물만 노후한 경우가 많아 재건축의 선호도가 높다. 자, 조합 설립 인가 기준과 조합원 동의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즉 75%,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요. 재건축 조합 설립은 주택단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대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파트는 그냥 토지 면적이든 사람 수든 75%가 되고요. 재개발은 사람 수로는 75%, 면적으로는 2분의 1 이상 50%가 되겠습니다. 자, 보상금의 기준도 다른데 재건축은
보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보상을 시가 기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반면 재개발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며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가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준공 15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증축을 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이고요. 지금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이 힘든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몇몇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 요즘에 말하고 있는 리모델링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중에서 보통 보시면 재개발을 타겟으로 삼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재개발을 타겟으로 삼아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렇게 노후도를 확인해 보시면 이쪽 지역이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는 면적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이쪽 지역에서는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플랜이 들어가 보시면 노후도를 각 지역별로 노후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홍색이 짙을수록 노후도가 오래된 건축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물건을 매수하실 때는 이 지역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인근 중개업소에 가보시면 지도 같은 것에 보면 정비구역 예정지 이렇게 표시가 된 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확인해 보시고 실거주 하실 물건도 또는 투자 물건도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떻게 다른가 개략적으로 알아봤고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